바로 다음 주에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굉장히 급박한 경우라면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큼은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해달라는 신청이죠. 이런 신청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점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영업정지는 모두 그 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점은 2년이고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 시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 아니면 1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들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결과가 그 기간 안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취소소송 1심 자체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도 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취소소송은 이겼는데 이미 그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버리면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분이 나와서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취소소송은 여기서 이겼다고 하면 이미 이 기간 동안은 처분의 효력이 유지돼서 불이익을 다 입고 있었으니까 취소소송을 이기더라도 이때의 효력이 날리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집행정지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본안소송, 그러니까 보통 취소소송을 말하는 것인데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벌점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입찰에서 감점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아예 참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법령상 불이익을 잘 기재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는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곧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어서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는 보통 이 긴급한 필요에 관해서 회사가 작년에 입찰에 참여했던 관급공사 내역을 제출하거나 현재 공고되어 참여 예정인 입찰건들을 제출해서 회사가 곧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명합니다. 그리고 조항에는 없지만 대법원은 이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의 소극적 여건도 추가적으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의 벌점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 회사가 당장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공공복리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 중에서 공공복리 요건은 별로 검토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중요하고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처분의 유효성을 설득력 있게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처분의 위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잘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제기된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처분의 위법성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는 소장에 작성한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성 부분만을 신경 써서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여기서 부과하는 벌점에 관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LH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에 따른 입찰 시 감점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외에도 사전 자격 심사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종합 심사 낙찰제에서 벌점에 따른 별도의 감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LH와 계약을 체결해온 회사라면 LH와의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크고 이러한 LH의 별도 기준에 의해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소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잘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점들을 잘 기재하셔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보통 2-3주 내로 신문기일이 잡힙니다. 신문기일에서는 담당 법관님이 이제 나오셔서 처분에 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 정도의 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십니다. 보통 신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 지난 이후에 결정이 나오는데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오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내용의 결정이 보통 나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고요. 건설회사는 입찰 등에서 벌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도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는데 바로 다음 주에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굉장히 급박한 경우라면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큼은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러한 결정을 많이 받아봤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예상하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 설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처분이 나오고 그 효력이 쭉 이제 유지되면 취소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이제 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오는 그 짧은 한 달 기간 동안은 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짧은 한 달의 기간 동안도 효력을 정지해달라 직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법원이 그런 것을 많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접수하고 집행정지 신청하는 날 함께 직권으로 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같이 신청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 점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벌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